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단기 토플 LC 1위 대표 강사 크리스틴 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짜잔 나타난 이유가 여러분들이 종종 질문하시는 토플 리스닝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좀 여러분들 질문 게시판으로도 많이 올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늘 꼼꼼하게 답을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이걸 쫙 보시면은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하다 궁금할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들을 갖다 좀 약간 깔끔하게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이 강의를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뒤에 선별되어 있는 질문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분들한테 많이 질문을 받거나 또는 인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게시판으로 많이 질문을 하는 것 중에서 토플 공부하신 분들이면 누구한테나 어플라이가 되는 그런 궁금증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저와 함께 디스커스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오케이, let's start. 첫 번째 거, 유학 가면 좋은가요? 라는 아주 근본적인 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유학 가면 좋은가요? 라는 질문은요, 낮은 반 학생들은 별로 잘 안 물어보고요, 윗반으로 올라갈수록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요? 제일 처음에는 이거 토플 하면 되겠지, 약간 어렵긴 하지만 하면 언젠가 되겠지 싶은데 해도 같이 뭐 스터디를 한다든지 옆에 있는 친구들은 막 졸업해서 이미 떠났는데 나 혼자만 덩그라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토플을 그만둬야 되는 수백 가지 이유를 찾아내셔. 그러면 늘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쌤 제 친구가요 유학 가도 별 볼 일 없대요, 가지 말래요, 유학 가면 정말 좋나요? 막 이런 거 물어봐. 그러니까 막 이유를 찾아내는 거야. 그동안의 시간은 아까우니까 내가 이걸 그만둬야 되는 당위성을 찾는 거지. 유학 가면 좋은가? 저도 이제 유학을 10년 갔다 왔잖아요. 좋아. 좋아. 하지만 모든 게 다 좋진 않아.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포장을 많이 하느냐고, 유학 가서 뭐 클럽 간 얘기, 술 마신 얘기, 뭐 이것저것 또라이 집 많이 한 거 뭐 이런 거를 집어넣긴 하지만 저도 유학 가서 힘든 거 되게 많았었어요. 저도 이제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갔었어도 말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었고, 그리고 외국에서 저 혼자 있는 거 정말 덩그라니 나 혼자 그런 모든 시간들이 외롭기도 하고 막 벽 보고 얘기하다 개도 키우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더라도 걔가 100% 좋거나 이럴 수는 없어. 어떤 일 할 때 100% 좋은 사람들은 정신병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플러스가 더 많으면 훗날 추억할 때 그건 나에게 좋은 일이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유학은 정말 베네핏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제가 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인생 한 번 태어났는데 유학 갔다 왔다고 뭐 부귀영화 누리거나 여러분들 돈이 굉장히 이런 건 아니지만 다양한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 그리고 시간 지나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거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너무 베네핏이 많아. 근데 이거는 정말 저희 경험인 거고요. 제가 좀 더 실질적인 경험을, 조언을 주기 위해서 제가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 야, 너 유학 갔다 오니까 뭐가 좋지?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중에서 딱 와닿았던 게 뭐냐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통계학과 나왔는데 미국에서 이제 주립대 통계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걔가 한 얘기가, 자기는 이제 회사, 한국에서 뭐 은행이라든지 이렇게 대기업들을, 공기업들부터 시작해서 다 원서를 내잖아요. 원서에서 까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터뷰까지는 올라간다는 거야. 여러분 맨날 우리 뭐 흑수저, 금수저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마치 유학은요, 그 어떤 컴퍼니의 스크리닝 프로세스, 여러분들 채용 과정에서의 약간 황금 열쇠를 갖는 거랑 마찬가지야. 금수저, 흑수저 이거는 타고나는 거잖아. 안타깝게도 지금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지만, 하지만 이거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정말 유학은 가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가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질문 할 때마다 저는 늘 그래. 야, 너한테 유학 가서 필요 없다고, 유학 가도 별 볼 없다고 얘기하는 친구 유학 갔다 왔니? 그럼 걔는 안 갔다 왔어. 걔는 안 갔다 오니까 얘기하는 거야.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친구들도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이고,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학생들도 지금 연락한 학생들은 다 토플 점수 받아서 외국에서 유학해서 한국에 들어온다든지 뭐 취업을 한다든지 다 외국에 갔다 온 친구들이잖아. 그 누구도 유학이라든지 교환학생 가서 난 시간 낭비했어 라고 얘기한 사람 진짜 한 명도 없어. 그럼 내가 개런티 해줄 수 있어요. 알겠지? 예. 주변한테 그렇게 디스트랙트 되지 말고 나를 믿고 그냥 쫓아오시면 돼. 경험자가 여기 있잖아.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이걸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리스닝을 가르치고 있는데 리스닝이 들리질 않잖아. 그 리스닝 안 들리는 건 뭐 리스닝만 포기한다고 쳐. 근데 리스닝만 포기되어지나? 아니죠. 스피킹과 라이팅에 뭐가 들어가 있어? 통합형이 들어가 있지. 즉 리스닝이 안 들린다는 거는 토플 자체를 갖다 지금 포기한다는 건데, 토플을 포기하면은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가서 그럼 유학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 유학 가도 별로 없으니까, 이런 이제 사고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 안 들리는 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당연한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육상 동물로 살다가 갑자기 물에 쳐 넣었어, 누가. 그럼 그 물에 쳐 넣은 순간부터 내가 막 박태환처럼 수영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박태환처럼 수영하기 위해선 박태환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지. 그리고 박태환만큼 하기에는 우린 지금 너무 늙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린다는 거를 갖다 여러분 기준점을 좀 잡으셔야 돼. 정말 내가 네이티브처럼 안 들린다고 스트레스 받는 건 그건 미련한 짓이야. 왜냐면 그 누가 지금부터 연습하더라도 네이티브처럼 듣는 건 불가능해. 안타깝게도. 난 전 세상에 불가능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이 언어에 있어서는 언어학자들도 늘 얘기하지만 5살, 7살 이 언어적인 크리티컬 에이지가 지나서 배우는 언어들은 모국어 정도의 인스티튜션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걸 갖다 추구하면 당연히 말이 안 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우리 기준은 뭘로 잡아야 되냐? 시험이라고 딱 토플이라는 시험을 기준에 봤을 때 그 시험의 점수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뭐 아카데믹 스코어 20점 이상 나올 정도로, 또는 토플의 라이팅과 스피킹 통합형 해결대 정도로 들리는 수준은 그 누구도 만들 수 있어. 내가 늘 수업 시간에 말하는 게 뭐예요? 토플은 뭘로 디자인됐다 그래서 너희들을 까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학생들을 붙이기 위해서 만든 거라 했지. 아니 우리 유학 가면 미국 애들이 제일 좋아. 저도 이제 미국에서 주립대 다녔지만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보다 학비를 갖다 2배, 3배씩 내는 말 그대로 호구인데 왜 우리를 까겠어? 미국에서 우리 한국 돈 거기서 다 쓰고 오는데.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토플 자체로 학생을 못 오게 만들어진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나 착실히 쫓아오게 되면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그 정도 듣는 수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시간이 약간 걸릴 뿐이지. 그러면 제가 안 들리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늘 한 단어로 뭘 하시라 그래? 안타깝겠지만 쉐도잉을 반드시 하시라고 말씀드리지. 결국 모든 어학의 기본은 이 쉐도잉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한국말을 배운 것도 엄마가 말하는 걸 그대로 그림자처럼 흉내내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한국말이라는 언어를 네이티브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쉐도잉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뭐 내가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하지만 맨날 물어봐. 쉐도잉은 여러분 mp3 파일 들으면서 쉐도잉 할 필요 없어. 이미 귀찮잖아. mp3 파일을 틀고 흉내내고 멈춰놓고 다시 흉내내고 굉장히 귀찮아. 여러분 쉐도잉의 가장 핵심은 뭔가 꼼꼼하게 한다, 꾸준히 한다. 이 중요한 게 꾸준히 하는 게 늘 중요해. 꾸준히로 하기 위해서는 뭘 할 때 그 복잡한 프로시저를 가지면 안 돼. 알겠지 뭔 소린지. 근데 이 쉐도잉 자체는 뭐 mp3 파일을 틀고 들어도 안 들으니까 또 스크립 펴서 다시 읽고 멈춰놓고 mp3 다시, 이거 너무 복잡해. 이거 들어도 어차피 그렇게 느는 거 안 느껴지니까 포기하려면 당장 포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쉐도잉이야. 쉐도잉 포기하면은 못 들으니까 토플 점수 안 나오지. 토플 점수 안 나오면 유학 포기해야 되지. 뭔지 알죠? 그럼 가장 근본적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쉐도잉 자체의 절차를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주무시기 전에요, 그날 수업 시간에 나갔던 스크립트들이 있잖아. 뭐 제 욕심 같아서는 다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또 너무 양 많아지면 또 포기하시니까, 그치? 그 중에서 가장 안 들렸던 거, 또는 내가 들었을 때 가장 낯선 거, 그 스크립트 1개 정도를 누워서 그냥 천장 보면서 읽어. 한 2-3번 정도 읽어. 읽 때 뭘 잡고 읽으셔야 되냐면 전반적인 문장 구조라든지 또는 대략적으로 무슨 느낌이다라는 걸 잡고 읽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막 노래 부르듯이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왜냐면 여러분들 수업을 이미 다 들으셨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제가 뭐 낮은 반에서는 문장별로 다 설명드리고 위에 올라가서 썸머리 다 잡아드리고 읽으면 내용이 다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떠오르는 내용을 잡고 읽는 거야. 그냥 2-3번. 그리고 욕심 같아서는 한 스크립트 자체를 외울 정도로. 스크립트 쉐도잉 할 때 여러 개 하는 것보다 한 개를 완벽하게 하는 게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한 개를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한 개를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꾸준히 하려고 우선 노력하는 게 첫 번째, 꾸준히 하면서 완벽성을 띠면서 이 스크립트 자체를 외울 때까지 하는 게 2번째. 알겠지? 이것만 하면 돼. 쉐도잉 어떻게 하는 거다? 그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낯설거나 또는 가장 안 들렸던 거 하나 딱 붙들어 놓고 주무시기 전에 엎드려가지고 2-3번 정도 읽어. 큰 소리로. 솔직히 근데 2-3번 너무 짧지 않아? 10번?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주무시기 전에 그냥 계속 읽다가 주무시는 거야. 이거 불면증 있는 사람한테 직방이다. 읽다 보면 한 2번 읽으면 그냥 자버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됐지? 복잡하게 가지 마. 가장 간단하고 옆에서 늘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거야. 마치 운동같이.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그 쉐도잉을 몇 번 한다고 물론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훈련하면 들리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수업 시간에 한 거 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자의적으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좀 좌절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한 거 외들을 갖다가 일부러 또 따로 들으면서 쉐도잉을 한다든지 청취 훈련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할 때가 아니야. 쉐도잉 한다고 이렇게 느는 건 아니거든. 알겠죠? 예. 이걸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쉐도잉이 운동하는 식으로 하면 된다 그러거든. 제가 이제 지금 몸은 굉장히 비루해 보이지만 제가 이제 하루에 뭐 1시간 이렇게 꾸준하게 되게 하드코어적인 그 필라테스라거든요. 필라테스 하다가 너무 힘들면은, 나도 처음 알았어. 내가 너무 힘들면은 약간 웃더라고.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이제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럼 제가 이거 1년 이렇게 넘게 했어. 그럼 저는 이제 어떤 기대를 하나요?
뭐 살 빠지고 이런 건 기대도 안 하고 어차피 살 빠지려면 운동으로는 살 안 빠지고 이제 식이요법을 같이 해야지. 근데 내가 식이요법을 안 하니까 나 그냥 건강한 돼지가 될 뿐인데 뭐 그래도 건강하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나는 내 근육량이 적어도 늘어났겠거니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뭐 6개월에 한 번씩 인바디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내 근육량은 그대로야. 왜 그대로일까? 운동 하루에 1시간 한다고 근육량이 늘어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럼 정말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운동선수처럼 시간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단백질을 중심적으로 보충 이런 부가적인 게 들어가야 돼. 근데 하루에 1시간 하는 것도 힘들잖아. 여러분 쉐도잉 하루에 1시간 해? 그렇지도 않잖아. 여러분 하루에 1시간 하면 뭐만 되는 거야? 그냥 지금 듣는 걸 갖다 유지만 조금씩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1시간 이상씩은 해야지 점수 나올 정도로 조금씩 더 늘어나시는 거지. 그건 내 욕심인 거고 1시간이라도 꾸준히. 됐죠? 뭔 얘기인지. 약간 쉐도잉은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야. 나는 내 근육이 줄어들지 않는 걸로 감사해. 그걸 유지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올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운동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더 많이 쉐도잉을 하셔야 된다고. 하지만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맞는 운동 강사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너무 멀지 않는 곳에 아무 때나 가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 쉐도잉도 그렇게 하라고. 마음가짐이. 간편하게 꾸준히. 알겠죠? 근데 이제 쉐도잉을 오랫동안 했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들리지 않아 여전히.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쉐도잉 한다고 막 들리거나 이러진 않아. 조금씩 늘어갈 뿐이야. 알게 모르게.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시험용으로 듣는 건요 굳이 100% 다 안 들어도 점수는 나와요. 시험 제가 80 플러스 문제 이용 강의 정도 이렇게 잘 보시면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보기를 강조하죠. 보기. 왜냐하면 듣는 건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날아가 버려. 결국 여러분이 들은 건 단어 몇 개 갖고서는 그거 갖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데 그걸 갖다 붙들 수 있는 그 동아줄은 뭐밖에 없냐? 문제 유형과 오답 패턴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는 다 듣지 않고 기본적인 내용들만 드러내시면 수업을 계속 들으시면서 요거 이렇게 찍으면 되겠는데? 라는 느낌이 점점 잡히실 거야. 그러니까 굳이 다 듣지 않아도 돼. 쉐도잉은 꾸준히 하되 다 안 들린다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 왜? 꾸준히만 하고 계시다면 점수는 나올 거야. 알겠죠? 예. 그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는 게 내용이 굉장히 긴데요. 노테킹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노테킹을 강조드리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강조 안 할까? 나도 노테킹 안 하거든. 시험 칠 때 나도 노테킹 안 하는데 왜 내가 여기다 팬시하게 노테킹 보여줄 수는 있지. 왜냐면 난 다 들리니까 무슨 내용인지 다 아니까 팬시하게 딱 적어 놓으면 또 여러분들 또 막 적어 그 노테킹.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어차피 그렇게 못 적는데 나도 시험 칠 때 그렇게 팬시한 노테킹이 안 나오는데 막 듣는데 정신없이 어떻게 적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이건 게르기야 게르. 노테킹 한다고 손이 나가잖아. 그럼 듣는 양은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가만 보잖아. 내가 애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만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노테킹을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굉장히 안 들리고 앞에 주제 문단부터 놓쳤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면 적는 걸 많이 적어.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이런 심리인 거지. 내가 많이 놓치니까 단어 몇 개라도 적어가지고 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거 갖고 문제를 풀어야지. 근데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뭐야? 그거 말 그대로 지푸라기라 그랬지. 그거 잡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You are so drowned. 물로 가라앉아 죽는다 그랬지. 알겠어요? 노테이킹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어내는 단어 몇 개 갖고 절대 문제를 풀게끔 그렇게 만만하게 만들어진 시험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노테이킹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듣는 양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고 그 노테이킹이 적은 단어 몇 개 갖고 문제를 절대 못 푼다는 거. 그러니까 노테이킹 별로 중요하지 않아. 노테이킹 영향을 주는 문제도 있어. 맞아. 그건 맞아. 노테이킹에서 푸는 문제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34개 문제 중에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근데 여러분 2개까지 틀렸을 때 거의 만점이 있던데 여러분 만점 맞아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테이킹을 고민할 군번이 아니야. 각각 자기 군번대로 고민을 하는 게 정해져 있어. 미래 일을 뭐하러 걱정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부터 해결을 하고 노테이킹은 정말 28점, 29점 맞는 애들이 한두 문제 더 맞춰볼까 막 이런 애들이 고민하는 게 노테이킹이고 실제적으로 노테이킹 전혀 안 해도 만점은 떠요. 이건 내가 애들한테도 많이 봤어. 그러니까 전혀 적지 않고 해도 돼. 근데 이럴 경우는 노테이킹 해도 돼. 막 이런 사람들 있지. 쌤 저는 적어야지 안 졸려요. 쌤 저는 좀 적어야지 집중이 좀 잘 돼요. 얼마든지 적어. 가장 중요한 건 집중해서 그걸 다 드러내는 거니까. 뭐든 본인이 듣는 거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노테이킹을 하고요. 노테이킹 하는 순간 내가 듣는 거에 영향을 받고 듣는 게 안 좋아진다 그럼 노테이킹 하지 말아야 돼. 그건 당연한 얘기죠. 알겠죠? 그러니까 노테이킹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점수대별로.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늘 원하는 아카데미 스코어 20점, 23점, 25점까지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어요? 이 정도로 노테이킹 설명드릴게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하다 그래 네 말대로 노테이킹도 안 하고 쉐도잉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 문제 이용도 알기 시그널도 다 듣고 근데 점수가 시험 치러 가서 내가 딱 원하는 점수가 한 번에 안 나오면 또 나한테 그래 점수가 나오긴 나오니 이러면서 나오지 당연히. 근데 이 점수가 나온다고 말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제 경력을 믿어서 그러는 거야. 제 경력대로 다 나와. 말했지만 토플이라는 시험 자체가 점수가 나오기
나오게끔 만들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꾸준히 훈련하면 점수는 나와요. 하지만 그게 한 번에 딱 나오진 않을 수 있어. 알다시피 리스닝은 약간 멘탈 문제이기 때문에 꾸준히 훈련을 하셨어도 시험 치러 가서 멘탈 나가잖아. 그러면 원래 점수보다 훨씬 안 나오는 게 약간 미치년 널뛰기 하듯이 점수가 나와요. 알겠지? 그리고 리스닝 자체가 말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쉐도잉해도 풀 렉처를 다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사상 누각이지. 그러니까 막 모래사장이야, 모래. 맞출 땐 되게 잘 맞추다가 한번 멘탈 나가면 왕 무너져 버리고. 그 약간 업앤다운이 계속 심하고 점점 시험 치고 훈련 좀 더 논리력 잡아 나가면서 업앤다운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시험 치러 가서 운 좋게 내가 들은 배경 나오고 문제 패턴대로 딱딱 보이고 그러면 28점 고득점 찍는 거고. 그리고 훈련대로 논리력 놓치는 게 많아도 논리력대로만 구조, 추론 문제 이런 거 다 해결하면 23점. 운 좋게 세부상 이런 거 몇 개 더 잡아내서 25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점수 나와 당연히.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그리고 리스닝 고득점까지도 많이 나와요. 28점까지도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또 그러는 게 또 쌤 그러면 알겠어요. 뭐 20점, 25점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 맞는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우문이야. 평균 시간은 정말 몰라. 저도 딱 얘기해 주고 싶어. 근데 개개인별로 상태를 보면은 그러면은 얼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평균치를 말해 줄 수가 없는 시험이야, 여러분. 알겠지 뭔 얘기인지. 근데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었죠. 여러분들 만일에 70 플러스를 듣는다. 제 거 인강 70 플러스를 듣고 있는데 그게 괜찮아. 문장 구조라든지 쉐도잉 단어들이 금방금방 익혀지고 괜찮은데 흐름 괜찮은데 그래. 그럼 80 플러스를 다음 달에 들을 거 아니야. 그럼 80 플러스 들으시면서 점수 나오기까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보시면 돼요. 리스닝 점수가. 알겠지 뭔 얘기인지. 근데 70 플러스도 되게 허덕거려. 나 숙제도 별로 안 했고 그냥 1시간 수업 듣는 것만 되게 허덕거려. 그럼 당연히 시간 더 오래 걸리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요. 만일에 이런 걸 정말 인강적으로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제가 지금 쌤 70 플러스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포인트 다 잡히고요. 다 들려요. 이렇게 제가 이제 80 플러스 20점만 넘기면 되는데요. 다 무슨 강의를 듣고 얼마 정도 예측을 하면 될까요? 이러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딱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요런 건 알겠지? 평균 이런 건 이해됐어? 예. 그 다음 거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낮은 반 애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거 막 이게 하다가 막 쉐도잉하고 이러다 본인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쌤 저학연수 나갈까 봐요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어학연수는 정말 뜯어 말려. 야, 그 돈 있으면 차라리 놔줘. 막 이런 느낌? 어학연수는 왜 안 가는 게 좋을까? 저는 안 가는 게 좋아. 차라리 어학연수 갈 돈이면 그냥 그 돈 갖고 여행을 가. 유럽, 미국 이런 식으로 그 돈 갖고 호화롭게 여행이나 다니고 와. 내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미국이라든지 외국에 가는 이유는 영어를 배우려고 가면 안 돼. 영어를 쓰려고 가야 돼. 근데 어학연수 말 그대로 영어를 배우려고 왜 미국에 가서 영어를 배워? 여러분 미국에 가서 비싼 돈 내고 비행기표 끊어서 거기 기숙사 어레인지 해서 그 프로그램 들어가잖아. 그럼 딱 자리에 앉았어. 20명 정도가 있겠지. 걔들 다 누구들이야? 한국 사람들이지.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버버 하고 있지. 그리고 맨날 그 한 명의 자격증도 정확히 있는지 모르는 그 미국 강사가 들어와서 맨날 물어보는 게 How are you? 맨날 책 보고 몇 개 얘기하는 거. 그 말 하려고 우리 미국 가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돈 들여서 절대 가지 마. 영어는 지금 이 시간 저랑 함께 같이 해.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분들 배웠던 영어들, 토플을 통해서 배웠던 그 고급 어휘들을 미국 애들 찍소리도 못하게 써먹으려고 가는 거야. 어학연수 따위 가지 마세요. 내가 그건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 알겠어? 토플을 선택한 건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들 외국에서 어학연수 가서 막 몇 천만 원 날리는 거 토플 이걸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미국 가서 영어를 뽐내려니까 마치 미국 가서 영어를 배우려고 가는 거는 막 팬시한 포르쉐를 샀어. 근데 미국 가서 막 하이웨이 막 타야 되는데 차고에 넣어놓고 고치고 앉아 있는 거야. 그게 무슨 개삽질이야. 알겠죠? 뭔 얘기인지. 어학연수는 아니야 정말. 더미가 무엇인지 요것도 역시 이제 80 플러스 이렇게 되면 또 설명을 해드리는데 더미가 뭐냐면 요거 이제 또 약간 너무 시험적이어서 짧게만 설명드릴게. 시험 칠 때요 세트를 2개를 치게 돼요. 리스닝을 2개의 세트를 치게 돼서 컨버세이션 대화를 2개 듣고요 강의를 4개 듣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순서가 대화 강의 대화 강의 이렇게 진행이 되죠. 예, 만일에 너무 아직 기초반이어서 나는 네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 그냥 딴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대화가 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한 셋이 또 뜨죠. 즉 제가 설명드리는 건 2셋인데요. 실제 시험 칠 때 3셋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마지막 셋은 무조건 뭐라 그랬어? 예, 더미라 그랬지. 내가 더미를 왜 낸다 그랬어? 미국에 있는 모든 시험은요 다 문제은행 형식이에요. 그래서 10년 정도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돌리면서 거기에 로또 당첨되듯이 하나 딱 나오면 그걸 이제 이번 달 시험으로 써먹는데
너무 오래 정도 들어가 있는 세트는요, 시중에 문제집으로 나와서 애들이 다 문제를 복원을 해. 그럼 그 문제는 변별력이 없으니까 갖다 버리겠지. 근데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새로운 문제를 채워가지고 넣고 싶겠지. 근데 그 문제를 실제로 돌려보기 전에 이게 정말 변별력이 있는지,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는지를 갖다가 한번 실험해 보는 게 더미의 목적이야. 그리고 이 한번 돌려보는데 가장 좋은 실험 대상들은 그날 돈 주고 치는 사람들이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동일한 더미 세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더미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갖지 않으셔도 돼요. 정도로만 설명드릴게요. 더미는. 알겠지 뭔 얘기인지. 예, 별거 없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수대별 조언을 말씀드릴게요.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리스닝 점수는요, 1점대 점수가 나오는 유일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 쌤 스피킹 있잖아요. 스피킹은 기본 점수가 10점, 15점 정도부터 이상 들어가요. 그리고 라이팅하고 리딩은 여러분들이 믿는, 왜냐면 글로 쓰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능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1점대로 떨어지진 않아. 근데 리스닝은 수동적이지 어떤 공이 날라올지 몰라. 그리고 한번 멘탈 나가면 와르르 무너지죠. 그리고 점수, 기본 점수가 2점대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가서 공 들여서 찍었는데도 막 8점, 7점 이런 것도 나와요. 우선은 그러신 분들은 아직 시험을 치면 안 됐었죠. 예, 내가 약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모의고사를 한번 쳐보는 걸 꼭 제안을 드려요. 모의고사를 한번 쳐본 다음에 자기 점수대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어떤 수업을 들으는지를 결정을 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점수가 15점 정도 밑이야. 그 밑일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쉐도잉을 좀 공들여서 많이 하시고요. 관련된 어휘 같은 걸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미지로 외우는 어휘 강의라든지 배경 지식 강의라든지, 그리고 70플러스나 생기초 강의에서 주로 하는 문장 구조라든지 쉐도잉 연습을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불을 태울 수 있는 땔감을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 이해됐어? 근데 지금 15점인데 20점을 확 가고 싶어. 이럴 때는 쉐도잉은 기본적으로 숙제를 하시고요. 수업을요, 80플러스부터 문제를 갖다 다루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야. 문제 유형별, 이건 이렇게 찍고요, 이거 보기, 이거 오답 패턴이고, 계속 설명드리는 그 논리력을 받아가는 거야. 외국에서 저는 10년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쉐도잉을 많이 해도 저만큼 듣지 못해. 하지만 제가 생각한 논리력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해해서 똑같이 할 수 있어. 그 논리력만 갖고 오면 20점은 넘길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지금 23점에서 25점을 왔다 갔다 거리시는 분들인데, 이분은 지금 100점 넘기려면 리스닝 28점까지 가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솔직히 시험 칠 때 실수를 줄이면 되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늘 원인 규명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듣는 게 너무 없어서, 놓치는 게 너무 많아서 점수대가 지금 28점을 못 가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점수가 복원이 안 되잖아요. 문제를 뭘 틀렸는지 복원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뭘 틀렸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 명백하진 않죠. 하지만 저는 딱 보이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맨날 말씀드린 뭐 패러프레이징 한 거 잘못 잡아서 찍고요, 뭐 추론 문제 약간 오지랖 떨어서 찍고요, 이런 거 몇 개씩 틀리는 게 여전히 안 고쳐져서 시험장 가서 지금 23점에서 25점 왔다 갔다 거리고 28점 못 넘는 거거든요. 이러신 분들은요,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쉐도잉 같은 거보다는 문제 유형을 딱 잡아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해. 그리고 25점 이상 고득점 가려면은 시험장 가서 조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멘탈을 잡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두세 번 정도 돌려본 다음에 완벽하게 장착을 해서 시험 치러 가는 게, 그게 당연한 얘기지. 이해됐어요? 뭐 이 정도.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거 중심적으로 말씀드렸었어요. 혹시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게시판 통해서 질문 언제든지 받고요. 또는 이런 전반적인 시험 구성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느낌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70플러스, 80플러스, 90플러스의 앞부분에 있는 OT 강의들을 한번 쫙 훑어보셔도 괜찮을 듯해요. 그리고 저한테 어떤 강의 들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말했지만 20점 정도에서 왔다 갔다 어르신 분들은 모의고사를 한번 쳐본 다음에 내 점수대를 갖다 알려주시면서, 그리고 OT 강의들 들으면서 이런 건 좀 느낌이 어땠어요? 라고 저한테 말하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강의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시간 낭비를 최소한으로 하는 강의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냥 저는 영어 못하는데 뭐 들을까요? 이거보다는요, 알겠죠? 영어 못하는 그 차이를 내가 뭐 얼마나 못해야지 못하는 건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늘 그렇지만 단기잖아. 저도 늘 단기간에 여러분들 점수 받는 걸 정말 그런 식으로 강의 디자인을 딱 해놨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니까, 제일 첫 단추는요, 본인한테 맞는 강의를 선택해서 맞는 수업 방법과 복습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도 누가 질문했는데, 제가요 이제 뭐 시험 치기까지 2주 남았는데요, 수업을 뭘 들으면, 아니 내가 늘 궁금한 게, 아니 왜 늘 2주 남고 날 찾아, 그 전에 그 많은 시간 등을 뭐 하고. 근데 괜찮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럴 수도 있어. 하루에 2시간씩 5개월을 공부하나, 하루에 10시간 때려 박으면서 막 1개월 공부하나, 어차피 시간 투자는 똑같으니까. 늘 그렇지만 남는 기간이 촉박하잖아. 하루에 투자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냥 2주 죽었다 생각하고 토플 리스닝 하면은 점수는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마음가짐이라면 2주, 3주 그게 뭐가 중요해?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하시고요. 예, 앞으로도 궁금한 적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해 주세요. 예, 여기까지 영단기 토플 리스닝 대표 강사 크리스틴 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